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1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사주풀이를 쭉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조금 더 첨삭을 해서 사주를 풀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인 뒷받침, 전에는 실사주만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드리려고 오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자료는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될까? 그랬었을 때 오늘은 근묘화실에 대해서 이제 연월일시의 기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글씨가 있었을 때 어떤 상황이 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누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근묘화실이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뿌리 근자, 쌍묘자, 꽃하자, 열매실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에서부터 싹이 돋아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큰 의미로 말하면은 근묘화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연월일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월일시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되고, 연은 뿌리가 되고, 월은 싹이 되면서 일주는 꽃이 되고 시주는 열매가 되고, 이런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근묘화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글씨들이 어떤 글씨가 있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연월일시에서는 이게 이제 본인이죠. 제일 먼저 일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월일시 중에 요즘에 이제 자평명리학의 기본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날에 태어났으면서 명리학의 태생이 농경사회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절기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 어떤 절기에 태어났는가, 간목의 날에, 목의 날에 겨울인가, 목의 날에 여름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일간과 월의 조화를 살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말하는데, 연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조상자리다, 어떤 우리의 가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좋은 것이 있느냐, 때로는 전생부터 내가 복을 탔느냐, 그래서 전생에 조상자리에 연주에 귀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은 내가 그런 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지요. 또 다음에 월주를 바라볼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월지지가 특히 그렇지요. 절기가 말을 하는데 월주 같은 경우는 과거를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자라는데, 내가 성장해서 사회생활하고 앞으로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 행로를 하려고 할 때 월주 자리에 부모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내가 자라 올라가면서 성장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그때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장년기, 노년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월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일주 자리지요. 일주는 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부부 자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내가 한 30살 전후로 해서 독립을 합니다. 혼자서 결혼을 하거나 때로는 결혼하지는 않더라도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랬었을 때 이제 일주 같은 경우는 일간 자리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본인이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이 본인 자리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일지지 같은 경우는 배우자를 나타내는 것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주가 보통 요즘은 꼭 그렇게 말하지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일주는 보통 배우자와 같이 한 50년을 평균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나한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일주 자리고, 그래서 현재와 부부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주 자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래를 말을 하기도 하고 나의 자식 자리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시주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인생 행로가 길어지고 수명도 길어지다 보니 이 시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좀 더 살아가는데 젊었을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넘어가기가 쉽지만은 나이가 들어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편안하게 살려면은 자식의 복량을 받으려고 하면은 시주에 귀하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그렇게 시주의 영향에 따라서 내 인생 후반과 자식과의 인연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지요. 연주에 보통 인수가 있었다. 연에 인수가 있으면 어떨까요? 보통 이제 연은 전생과 조상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생과 조상자리에 인수가 있으면은 대체로 선조의 덕이 있고요. 때로는 조상님이 좋은 영향을 나한테 끼쳤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연의 인수가 이제 나한테 귀한 작용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흉한 작용을 할 때는 그 반대 영향이겠지요. 조상의 덕을 못 받았다 해서부터 내가 흉한 작용일 때는 조상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게 없어서 덕을 받은 게 없어서 때로는 내가 전생에 덕을 받은 게 없어서 내가 별로 역할을 초년부터 일찍 움직이기 어려웠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또 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편인을 다 마찬가지 이게 딱딱 구분해서 설명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수라고 포괄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인수가 연에 있으면은 대체로 조금 철이 빨리 듭니다.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바라볼 때는 정인 같은 정편인 같은 경우는 어떤 세상의 규칙과 룰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개념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정인 같은 게 연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 철이 빨리 들어서 세상과 관계 맺는데 조금 어른스럽게 보이고 나이답지 않게 조금 더 어른처럼 때로는 노인처럼 때로는 뭐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 말 맞다나 틀딱이 되거나 뭐 노땅이 되거나 이런 소리가 듣죠. 그래서 나이보다는 좀 더 어떤 세상의 철이 빨리 들어서 세상의 도리를 빨리 깨쳤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의 재성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제 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을 극하는 겁니다. 내가 연을 극하다 보니 본인이 연을 극하는 자리에서 연주의 자리는 내가 그걸 마음대로 휘두르다 보니 내가 좀 선조와의 인연에서 내가 윗사람과의 인연에서 내가 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상 자리를 좀 무시하거나 때로는 조상으로부터 내가 덕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문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쉽고요. 때로는 연에 재성이 있으면은 특히 편재 같은 게 있으면은 아버지가 좀 나이가 좀 나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연에 편재가 오면은 대체로 나보다 나이가 흔히 말하는 연상의 여인을 만날 소지가 있고요. 때로는 꼭 시대적으로 말을 몇 살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여자 인연이 빨리 들어옵니다. 요즘에 평균적으로 결혼 나이를 따지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33살, 4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상의 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20대 후반 이럴 때 여자 인연을 맺어서 빨리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기는 단지 이제 여자 인연이라고 했지 결혼이란 단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에 여자가 있는 남자의 경우 사주에서는 연상의 여인과 인연을 맺거나 때로는 아주 빨리 초년부터 여자 인연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의 재성을 가지면은 이런 경우는 좀 돈의 집착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연의 재성을 가지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돈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 하고 돈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성취를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돈으로 먼저 인생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관심을 매우 가지면서 재테크에 관심도 많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의 관성을 가지면은 이런 경우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여자분들도 연애 관성 있는 사주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남자와 인연이 되거나 때로는 빨리 남자와 인연을 맺거나 그래서 시집을 좀 더 빨리 가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애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 같은 경우는 남녀 공이 조금 더 명예욕이라든가 어떤 남들보다 앞장서서 성취하고 싶은 욕망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아무래도 직업은 좀 더 경쟁이죠. 이렇게 피라미드 세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 좀 더 익숙하고요.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기질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연의 관성을 가지는 경우들입니다. 다음에 연의 이제 여기 식상이라고 표현해 놓지 않고 자식이라고 표현해 놨죠. 앞에서 바라봤듯이 이제 연의 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자식을 빨리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식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여자한테는 식상이 자식을 나타내는 글씨고 남자한테는 관성이 자식을 나타내는 글씨지요. 그래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여기 이제 뭐 여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천간에 자식이 있거나 밑에 재성과 관성이 있거나 이렇게 재와 관 때로는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글씨가 있는데 그 밑에 자식이 동주하고 있으면은 이럴 때는 뭐 보통 혼전 임신입니다. 때로는 뭐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이런 것들처럼 자식과 배우자와 같이 한 기둥으로 서 있었을 때는 그런 어떤 자식과 인연을 빨리 맺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성격이 자식이 천간에 있으면은 연천간에 있으면은 조금 아이와 같이 서럽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아이와 같이 좀 밝고 명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은 뭐 어떻게 말하면은 나한테는 영향을 미치는 초년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나이에서 따지면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연은 내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좋은 출발을 해야 되고 편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펴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월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월은 이제 가장 영향을 크게 받죠. 그래서 월에 인성이 있다. 인성이 있다는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덕이 있다. 대표적으로 어머님의 돌봄이 있다. 여기서 이제 인성 같은 경우는 정인의 역할이 특히 큽니다. 물론 뭐 신강할 경우에는 정편인의 역할들을 다 똑같이 신약한 경우에는 정인과 편인의 역할을 다 똑같이 봅니다만은 그래도 정인의 역할을 좀 더 우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월간에 정인이 있으면은 부모님의 인연이 있겠다, 부모님의 덕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때로는 어머님의 활동이 왕성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을 나타내지요. 그러다 보니까 월간에 인성이 있으면은 윗사람의 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특히 정인 같은 게 있으면은 공부의 인연까지도 내가 일찍 맺어갑니다. 때로는 월간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원칙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이런 어떤 규칙과 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열심히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보편타당하게 말하면은 조금 규칙과 룰을 잘 지키는 어떤 뭐 도덕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요. 월에 식상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 식상 같은 경우는 내가 생해주는 겁니다. 일간이 월간을 생해준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월주가 대체로 부모 자리인데 내가 생해주는 경우를 보다 보니 내가 부모님한테 잘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뭐 착하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월주를 생할 때는 월간을 생할 경우에는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내가 좀 악착 같은 기질이 좀 약합니다. 뭐 형제간의 관계에서도 조금 서로 막 이기려고 하거나 뭐 서로 내가 다 가지려고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월에 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조금 마음이 부드러우면서 어른들 복양도 잘하고 자비심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월에 관성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성은 나를 극하지요. 그래서 부모 자리에 월 자리에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모가 좀 엄합니다. 나를 극하다 보니까 그래서 월의 관성 자리는 부모가 나에서 간섭을 많이 하고 뭐 이제 사랑으로 간섭하는 게 아니겠지요. 월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사랑으로 케어를 해가면서 간섭을 합니다만은 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나를 좀 엄하게 채찍질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하면은 뭐 또 뭘 해야 되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하게 되면은 강하게 질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육도 좀 엄하다, 부모님이 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윗사람으로부터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게 이제 뭐 직업으로 바라보다 보면은 뭐 일찍부터 직업을 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직업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성취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좋은 글씨일 때는 명의욕이 크게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게 잘 흘러갑니다만은 나한테 덕이 안 되는 글씨일 때는 그걸로 어떤 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로 겪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의 관성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월의 재성은 있다. 그러면 이제 재성 같은 경우는 내가 극하는 게 재성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윗사람을 잘 극한다라고 표현하면은 극하는 거는 어떤 내가 관리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내가 부모님을 이기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부모님을 잘 이끌고 뭐 긍정적인 단어만 쓰십시다. 내가 부모님을 잘 돌보면서 부모님을 편안한 곳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뭘 활동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 자리에 도움도 주겠고 때로는 뭐 예를 들자면은 내가 여성이라고 하는 걸로 남자일 경우에는 월의 재성을 가지게 되면은 부모님한테 내가 좀 더 뭐 돈에 관심이 많겠다. 여자의 관심이 일찍부터 떠서 뭐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사업이라든가 재테크라든가 물론 뭐 직장을 가집니다만은 그 직장에서 어떤 재테크 때로는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늘상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길을 잘 터서 미리미리 준비한다. 노후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월에 자식이 있다. 월에 자식이 있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 뭐 관성과 식상이겠지요. 그래서 아까 월에 식상이 있었을 때는 내가 부모 자리라고 봤었을 때는 잘 복양합니다라고 말했었을 때는 근데 월의 자식 같은 경우는 내 입장에 따지면은 월은 아주 강하게 힘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에 자식 있는 사람들은 튼튼하게 되고요. 때로는 자식이 똘똘하고 때로는 건강하고 자기 앞가림도 잘해가는 뭐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부모 입장에 따지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때로는 뭐 극성 엄마, 극성 부모까지는 조금 확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월에 자식 자리를 가지게 되면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 매우 힘쓰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케어하기 위해서 자식이 잘 되게 도와주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뭐 좀 이렇게 뭐 맹모삼천처럼 이렇게 열심히 자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월의 비겁을 한번 보면은 월의 비겁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장남이거나 장녀입니다. 때로는 내가 뭐 장남 장녀는 아니겠지만은 내가 장남과 장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되거나 때로는 월에 비겁이 있으면은 혼자 독립을 하거나 혼자 어떤 미리 뭐 학교도 멀리 떠나와서 직장도 멀리 떠나와서 때로는 내가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뭐 자취든지 하숙이든지 전세를 얻든지 이렇게 해서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월에 비겁이 있는 사람들은 객지 생활에서 뭐 또 여기서 사주가 잘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제 사주가 잘 못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는 크게 인생의 기복을 겪는 사람들이 월에 비겁이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연과 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일주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가 이제 일주는 보통 일간은 본인을 나타내는 자리고 그 다음에 일지지 자리는 배우자 자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내가 인생에 가장 오랫동안 함께하는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나와 배우자는 같은 한 혼연일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지 자리에 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내가 배우자한테 잘합니다. 그래서 일지에 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심성이 좀 착합니다. 대표적으로 계묘일주가 그렇죠. 계묘일주, 기유일주들이 심성이 대체로 착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에 일지지에 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심성이 착하고 남들과의 경쟁에서 꼭 승리하려고 하지는 않고
때로는 배우자한테 항상 베풀면서 친절하게 가면서 배우자를 항상 위하는, 때로는 배우자한테 온 신경을 집중하는 이런 역할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일지 자리에 식상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일지에 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겁니다. 배우자 자리에서 일간을 극해서 올라가는 경우죠. 이러면은 당연히 배우자와 서로 사이가 나쁩니다. 뭐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제 갑신일주들이 그렇죠. 그래서 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배우자 현침의 역할도 포함이긴 한데 이 배우자가 나를 극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와 사이가 별로고, 또 배우자가 때로는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배우자의 말에 잘 따르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상하지요. 그래서 내가 항상 배우자와의 충돌과 다툼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불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게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겠죠. 일주에 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식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관심이 많다. 이거는 배우자 자리에 자식이 있다가 보니 배우자 아이를 낳고 나면은 배우자보다는 자식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식 사랑이 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자 사주는 일지에 관성을 가지면은, 특히 뭐 갑신일주는 더 그렇습니다만은 배우자 사이가 불화합니다만은, 반대로 말하면은 일지 자리는 내가 항상 옆에서 같이 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화는 합니다만은 항상 배우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화는 하더라도 때로는 뭐 다른 이성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뭐 또 좋은 인연이 올까 이런 거에서 비록 뭐 말뿐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에 인성을 가지면은 배우자 자리는 배우자가 있는 것이 제일 좋은데, 크게 말하면은 인성 같은 경우는 나를 생해주는 것이니까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무조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지요. 어떻게 말하면은 성장해서 올라가는데 분명히 영양분은, 햇볕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는 맞습니다. 근데 과하게 되거나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면은 뿌리가 썩거나 말라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 일지에 인성을 가지게 되면은 특히 효신살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특히 여기에 속하는데, 일지에 인성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부부간의 사이에 불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나를 뭐 잘되게 하라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힘을 돋궈주는 사람이 부모지요. 인성입니다. 근데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있다가 보니 부모님처럼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머님이 나의 일상에 항상 간섭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배우자가 잔소리하는 엄마의 역할, 때로는 엄마가 간섭하다 보니 내가 항상 불편하지요. 내가 밑바닥에 내 아랫도리가 불편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지 자리에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부부 불화하는 경우들도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일지에 재성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남자 사주에 이런 것들을 가집니다. 일지에 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자리에 여자가 있으니 항상 여자가 있다.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배우자와 의미가 좋겠다, 나한테 좋은 배우자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은, 나쁜 의미로 해석을 가버리면 어떨까요? 크게 확대를 하면은 항상 여자가 있겠다. 그 의미의 여자는 단지 여자의 의미라고 포함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나쁜 의미로 말하면은 내가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와 인연도 맺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지에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 사주의 경우에는 항상 다른 여자와 인연이 많고, 일지에 재성을 가진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돈 벌러 가는 생활인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쁘게 말을 하게 되면은 남편이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확대 해석이란 마지막 단어는 확대 해석입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일지에 비겁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가녀지동이지요. 그래서 일지에 비겁이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들은 뭐 이것들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 주장이 아주 강합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주장도 강하지요. 배우자와 내 배우자 자리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가 보니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충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녀지동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신약이 아닌 다음에는 가녀지동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배우자들의 역할들이 다툼을 많이 일으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특히 뭐 무진일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강한 기세들끼리 부딪히는 것들은 양의 기세들끼리 있는 것들은 겉으로 티격태격거리고요. 때로는 을묘일주라든가 뭐 기미일주라든가 이런 사주들은 음해일주들끼리 가녀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안은 합니다만은 아닌 척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눈을 흘기면서 뭐 남들이 알 만큼 크게 쾅쾅쾅 이렇게 싸우지는 않더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시주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주에 인성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우리의 이제 시주라고 하는 건 노년이다, 미래다, 자식이다, 나의 말년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시주에 인성이 있으면은 내가 부모의 효양을 계속 오랫동안 받을 것이고 때로는 내 마음이 항상 반듯하고 아주 규칙과 룰이라고 하는 흐트러진 생활을 잘하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자식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니 자식이 나한테 부모님한테 때로는 자식 입장에서 나를 오랫동안 모셔주고 잘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이제 뭐 어머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격해서 보면은 인성이 있다가 보니 어머님이 장수하시겠다 해서부터 어머님이 나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가면서 때로는 어머님이 조금 더 뭐 젊은 엄마일 수도 있겠다. 뭐 단지 신체적 나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건강적으로도 어머님이 나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가는 사람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시에 식상이 있다. 이러면 이제 식상은 내가 생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아랫사람한테 많이 베풉니다. 뭐 자식 자리에 내 말년 자리에 식상이 있다가 보니 내가 베풀고 내가 많이 나눠주고 하다 보니 마음이 따뜻하고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다.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많이 베풀고 내가 많이 나눠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내가 힘이 빠집니다. 자식을 내가 오랫동안 케어를 해야 되고요. 내가 노년이 되더라도 그 자식 자리를 내가 계속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도움을 준다. 그러다 보니 내가 노년에 좀 힘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에 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은 내가 이제 시가 나를 극하는 게 관이지요. 그러다 보니 뭐 아랫사람의 덕이 없겠다. 아랫사람이 치여받겠다. 뭐 나를 뭐 흔들겠다. 뭐 부시겠다. 깨겠다. 이런 의미가 관의 의미죠. 그러다 보니 내가 뭐 아랫사람의 덕을 보기는 어렵겠다. 조금 더 뭐 내가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서도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다. 물론 뭐 나라의 사정이라든가 그 국가의 환경을 봐야겠습니다만은 관성이 뚜렷하게 있는 거는 내가 그래도 계속 일하겠다. 일자리가 있겠다. 이런 것까지 설명할 수도 있겠지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시에 관성이 있으면 어떨까요? 뭐 연하의 남자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때로는 시에 도화가 있으면은 뭐 그렇게 연하의 남자 이렇게 사귀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시에 재성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극하는 것이 재성입니다. 말년자리다 보니 내가 내 노년까지 내 힘을 휘두르겠다. 뭐 아랫사람을 잘 지배란 말은 빼고요. 아랫사람을 잘 조화롭게 하면서 이끌고 내가 같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뭐 내가 시에 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뭐 내가 연월에 재성이 있는데 시에 또 있다. 이러면은 뭐 여자 인연이 큰 인생의 변화를 줄 만한 여자의 인연이 또 한 번 있겠다. 뭐 때로는 내가 돈에 인연이 있는 사람이 시에 재성이 있으면은 노년에 크게 돈을 한번 벌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지요.
뭐 시의 의미가 있다, 재성이 있다 이런 거는 관성은 일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재성이라고 하는 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거나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어떤 투자를 하거나 이래서 어떤 금전의 운용을 계속하겠다 이런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자리에 자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아까 남자는 관성, 여자는 식상성이 자식이지요. 근데 시자리에 그게 있다는 의미의 뜻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시에 자식이 있다는 자식이 자식 자리에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니까 나한테 덕이 되는 자식일 경우에는 도움도 많이 되고 또 나한테 자식이 자기 앞길을 충분히 헤쳐 나간다. 그래서 자식이 성장해 가서 뭐 부모로서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지만은 그 자식이 나한테 덕이 안 되는 글씨일 때는 시에 자식 자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계속 그 자식한테 베풀어야 됩니다. 뭐 돈을 주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그 자식을 끊임없이 예를 들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살림을 돌봐줘야 되거나 이런 것들처럼 그 자식을 내가 계속 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네요. 이제 오늘 수업은 연월일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좀 사주를 설명하는데 이론적인 조금 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이런 류의 설명들을 추가를 한번 해가면서 단지 사주의 설명뿐 아니라 이런 것들도 조금 추가를 해가면서 설명을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0배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